두둥 엘니뇨는 뭐냐? 여러분 보세요. 아까 동태평양 어땠었어? 여기 동태평양, 여기 서태평양 지역이야.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뭐 이런 나라들 있는 동네. 여기는 남아메리카, 페루 이런 데 있는 동네야. 동태평양, 서태평양. 태평양의 서쪽, 동쪽. 아까 동태평양의 요 지역 온도가 어땠냐? 되게 파란색이었어요. 푸릇푸릇했어, 온도가 낮아서. 그런데 엘니뇨 때, 그지? 되게 따뜻해졌어요. 온도가 되게 높아졌어. 왜 그러냐? 따뜻한 물이 서쪽으로 잘 안 간 거야. 따뜻한 물은 원래 가야 되잖아. 뭐 때문에? 무역풍 때문에. 그런데 왜 못 갔을까? 따뜻한 물 왜 못 갔을까? 무역풍이 약해져서. 그래서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동에서 서로 가는 적도 해류들이 약해진 거야. 그래서 다른 시기에 비해서 동태평양의 온도가 올라가서 0.5도씨 이상 올라가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엘니뇨라고 얘기하고요. 이 현상이 언제 찾아오느냐? 엘니뇨가 스페인어로 아기 예수 혹은 남자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언제 찾아오게?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그치 겨울 크리스마스쯤에 찾아온다고. 특별한 큰 주기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아직 원인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엘니뇨 때 따뜻한 물이 서태평양으로 잘 안 가요. 그지? 동태평양에 그냥 있어. 그래서 평상시에 비해서 동태평양의 온도가 올라가고요. 서태평양의 온도가 조금 낮아진 동안 비슷해. 그러면서 여러 기상이변이 찾아옵니다. 그게 전 지구적으로 나비 효과와 함께 퍼져나가요. 자,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해져서 동태평양의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구나. 됐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상시에 적도, 해양. 평상시는 적도 쪽에 무슨 바람이 불어요? 무역풍이 불어요. 무역풍은 어디서 어디로 불어? 여기가 동태평양, 여기가 서태평양. 무역풍은 동에서 서로 부는 바람이지. 맞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표면에 있는 물이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적도 해류와 함께 어디로 가냐? 서태평양으로 간다고. 그러면 해수면이 서태평양이 약간 높고 동태평양이 약간 낮아져. 물이 서태평양으로 가니까. 물 없어. 어떻게 해야 돼? 나 물 없어. 심해에 있는 물이 이런다고. 내가 채워줄게. 그러면서 쭉 올라와. 이런 현상을 용승이라고 하죠. 그치? 용승. 동태평양에 나타나는 심해에 있는 물이 표층으로 올라오는 현상이야. 평상시는 그게 동태평양에서 활발해요. 서태평양은 용승이 일어날 이유가 없지. 따뜻한 물이 막 엄청 나서 표면에 있는 물이 막 넘치는데, 그렇죠? 동태평양에 용승이 일어난다고. 그럼 평상시에 표층소는 누가 높아? 서태평양이 높고요. 동태평양이 낮아요. 온도의 차이가,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온도의 차이가 작게는 2도에서 많게는 5도씨 이상 될 수 있다고요. 평상시에 원래 동태평양은 온도가 낮아요. 그러면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에 어디에 상승기류가 더 잘 발달하게? 상승기류는 선생님이 조금 전에 따뜻한 데서 가벼우니까 잘 상승한다 그랬어. 그렇지. 서태평양은 상승기류가 잘 발달해. 즉 고기압이란 얘기야, 저기압이란 얘기야? 상승기류는 저기압이 발달할 때 나타난다고. 그럼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그죠? 비도 되게 많이 오겠지. 서태평양의 여러 나라들은 평상시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많은 비, 강수량을 이용해서 농사를 2번 짓기도 하고요. 그죠? 그런 강수량을 활용하는 여러 생활 양식들이 만들어졌다고. 동태평양 지역은 되게 온도가 원래 낮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강기류가 작용되게 되고요. 하강기류가 작용되는 곳은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이라 그랬어. 그치? 비가 안 와 잘, 원래. 그치만 용승에 의해서 심해에 있는 되게 좋은 영양분들이 표층으로 막 와. 그걸 먹으려고 플랑크톤 모여들고요. 물고기 모여들어서 물고기가 막 바글바글한 원래 좋은 어장이 형성돼 있던 지역이야. 어디가? 동태평양,
앞바다. 페루 앞바다가. 동태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페루고요. 서태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파푸아 뉴기니 혹은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이라고. 이게 평상시야, 평상시. 평상시를 잘 이해해야 엘니뇨 때를 이해할 수 있지. 그럼 엘니뇨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 물이 서태평양으로 잘 안 가요. 되려 조금 동태평양으로 이렇게 오게 돼요. 서태평양에 물이 많고 동태평양이 적었잖아. 그 경사 때문에 물이 몰려온다고 봐주시면 돼요. 가지는 않는데 동에서 서로 가지는 못하는데 경사가 져 있으니까 아까 갔던 물 때문에 그 물이 거꾸로 오는 거지. 왜요? 왜 못 가? 무역풍이 약해졌으니까. 엘니뇨는 여러분 무역풍의 약화와 함께 시작된다고요. 그러니까 해수면 경사가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았었는데 점점 완만해져요. 동태평양은 따뜻한 물이 막 나한테 몰려와. 용승, 심해에 있는 물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물이 서쪽으로 가고 나가 비어있을 때 물이 없을 때 용승을 필요로 했지. 지금은 뭐 별로 필요하지 않는데 용승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동태평양의 표면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 따뜻한 물이 몰려오니까 용승 안 일어나니까 굉장히 높아집니다. 서태평양은 비슷하던가 조금 낮아지게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동태평양은 원래 고기압이었어, 저기압이었어? 화강기류, 차가운 공기, 고기압이었다가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물이 따뜻하니까 상승기류가 갑자기 발달하면서 기압이 낮아져서 저기압으로 바뀌어버려요. 준비가 안 된 지역이야. 비가 안 오던 지역이니까. 근데 비가 되게 많이 오면 어떻게 되게? 재앙이죠. 홍수가 나게 돼요. 동태평양 지역에 홍수가 나. 또 심해에서 올라오는 물, 영양분이 풍부한 물을 기대하면서 몰려들었던 물고기들이 용승이 이제 안 일어나니까 떼죽음을 당해요. 어장이 황폐화된다고. 동태평양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따뜻한 물이 동쪽으로 몰려가면서 따뜻한 공기도 동쪽으로 몰려가면서 기온이 조금 낮아졌잖아. 수온이 조금 낮아졌잖아. 그렇죠? 이제 상승기류가 억제돼요. 상대적으로 하강기류가 발달하게 되면서 기압이 높아져. 약간 고기압이 돼요. 그럼 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되게 많이 오던 지역이었는데 그 많이 오는 비를 이용해서 생활 양식이 발달했는데 비가 이제 안 와. 어떻게 되냐? 비가 되게 많이 오던 지역이 확 비가 안 오게 되면 가뭄이 들죠. 땅이 쩍쩍 갈라지고요. 한번 불이 나면 불이 잘 꺼지지 않아요. 산불이 지속화되게 된다고. 재앙입니다. 재앙. 엘니뇨. 엘니뇨가 뭐냐? 동태평양 지역의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라니냐는 뭘까? 라니냐. 엘니뇨가 무역풍이 약해져서 만들어지는 현상이라면 라니냐는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더 강화되는 거야. 엘니뇨의 원인은 무역풍의 뭐야? 그렇지, 약화. 라니냐는 반대로 무역풍이 강화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동에서 서쪽으로 가는 바람이 세니까 동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적도 해류들, 북적도 남적도 해류들이 세지겠지. 그럼 평상시가 훨씬 더 강화돼요. 표층 해류가 서쪽으로 엄청 강하게 이동해. 그럼 동태평양의 용승은 물을 보내고, 그쵸? 막 밑에서 올라오겠지. 강화돼요. 찬물이 막 올라오는 게 되게 세지니까 표층 수온이 평상시보다 낮아져.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표층 해류가 약간 동쪽으로 동태평양의 용승이 줄어들어. 수온은 높아지게 되는 현상. 됐습니까? 자, 이게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러분. 엘니뇨와 라니냐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자료 하나 보면서 정리하고요. 그리고 영상 하나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할 거야. 자, 여러분 이 자료 보고 어떤 게 평상시고 어떤 게 엘니뇨 때인지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게 평상시야? 태평양이에요. 서태평양이고 동태평양입니다.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을 때가 평상시, 높을 때가 엘니뇨 때예요.
됐습니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표충해류와 무역풍의 변화를 가지고 한 번 더 깊이 있게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태양빛을 수직으로 받고 있는 적도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따뜻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위도 지역과 비교하면 평균 기온이 30도가량 더 높죠. 하지만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바다 수온은 평상시 다른 적도 지역보다 8도씨 정도나 더 차갑습니다. 이유는 적도 지역에 부는 무역풍에 의해 바닷물이 서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동태평양 부근의 바다는 부족한 물을 깊은 해저로부터 채우기 때문에 수온이 낮습니다. 이를 용승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차가운 동태평양 해수의 수온이 평소보다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엘니뇨입니다. 엘니뇨가 발생하는 이유는 적도 지역에 부는 무역풍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역풍이 약화되어 바닷물이 서쪽으로 이동하는 양이 적어지면 동태평양 해안의 용승 현상이 약화되어 수온이 상승하는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동태평양 적도 지역 월평균 해수면 온도가 평소보다 0.5도씨 이상 높은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엘니뇨로 정의합니다. 동태평양 지역 해수의 온도가 높아지면 영양염류와 용존 산소량이 감소하여 어장이 황폐화됩니다. 또한 따뜻한 기류로 인해 만들어진 저기압으로 동태평양 지역에 폭우와 홍수 같은 기상이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서태평양 지역에는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가져오죠. 라니냐는 적도 부근에 부는 무역풍이 강화되고 동태평양의 해수가 서태평양 쪽으로 더 많이 이동하게 되면서 동태평양 바다의 용승 현상이 더 활발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태평양 부근의 해수 온도는 평소보다 더욱 낮아지게 되겠죠. 라니냐가 발생하면 동남아시아와 남아프리카 지역의 홍수가 잦아집니다. 남아메리카 연안의 사막은 더욱 건조해지고 한파가 발생하기도 하죠. 엘니뇨와 라니냐 모두 이상기상 현상을 가져와 우리의 생활에 큰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영상 봤습니다. 그렇죠? 엘니뇨, 라니냐 잘 이해가 되죠? 그렇죠? 여러분 안에 잘 스며들어서 정리되고 암기까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 기후변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냥 놔둘 수 없잖아. 그래서 그걸 줄이고요. 기후변화를 조금 줄이게 하고, 그렇죠? 이런 큰 변화를 좀 덜 일어나게 하는 국가 간의 여러 협약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972년부터 2015년까지 여러 지구환경 변화를 대처하기 위한 국가 간 협의가 있었는데요. 1972년 인간환경선언을 시작으로 해서 1988년에는요. 정부 간 협의체를 만들었어.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에 대처하자라는 협의체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 UNFCCC는요. 온실기체로 생기는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해서 동의한 그런 협의가 되겠습니다. UNCCD는 사막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죠? 협약을 만든 거고요. 교토의정서는 주로 선진국의 온실기체 배출량 감축을 위한 목표를 제시해줬어. 이만큼은 감축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교토의정서입니다. 그 다음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온실기체 배출량 감축 의무를 부과한 것은 2015년의 파리협정이에요. 교토의정서는 1997년, UNCCD는 1994년, UNFCCC는 1992년입니다. 그렇죠? 5가지 여러 주요 협약에서 그렇죠?
서술형 평가 문제가 나온다면 선생님 생각에는 순서대로 한번 가나다라 마 이렇게 주고 배치하는 거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특히 교토의정서라든가 파리협약이 지구온난화와 온실기체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왔을 경우 학생들 이렇게 변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여기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지구환경 변화에 대한 내용 마무리하고요. 이제 우리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9페이지 스스로 확인하기. 대기 중에 온실기체가 많아져서 온실기체가 많아지면 온실효과가 커져요. 그럼 지구가 따뜻해지지, 그지? 온실효과가 커지니까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러지? 그치? 지구온난화. 자, 해수면이 왜 상승되냐? 지구가 따뜻해져서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두 가지 원인 뭐라고? 지구가 따뜻해져서, 그치? 그래서 해수가 열팽창한다고. 지구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열팽창하고요. 지구가 따뜻해져서 극지방과 고산지대의 빙하가 녹아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1번, 2번 이걸 적어줘야 2번에 답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동해의 표면의 물과 그 다음 심층의 물의 차이는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기억납니까? 해수를 수온에 따라서 이렇게 층층이 구분했었죠. 해수의 연지 구조. 자, 표면에서 햇빛 받고요. 바람에 의해 섞여서 혼합층. 그쵸? 수온이 쭉쭉쭉 낮아진다. 수온 약층. 햇빛을 전혀 못 받아서 온도가 되게 낮아요. 뭐죠? 심해층. 그런데 심해층의 특징은 뭐였냐? 햇빛을 원래 못 받으니까 온도가 원래 낮아요. 원래 낮아. 그런데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표면에 있는 물이 어떻게 되느냐? 따뜻해지겠지. 공기가 따뜻해지니까 해수가 따뜻해지는데 전체적으로 따뜻해지지만 심해층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표면이 많이 따뜻해진다고. 그러면 표면의 온도는 높아지고 얘는 그대로 있네. 그러면 온도 차이가 어떻게 될까? 그렇지. 증가한다. 그 이유가 심해층은 온도 변화가 거의 없고 표면의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막화를 일으키는 인위적인 요인들 어떤 거 있다고요? 나무를 막 패, 벌목, 가축들을 너무 나매겨서 풀들이 막 없어져. 가축의 방목, 그리고 경작지 확대를 위한 화전 같은 거, 불을 막 놓는다든가 그런 일이 인위적인 요인에 해당하고요. 엘니뇨가 발생했어. 엘니뇨가 발생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무역풍이 약해졌어요. 그러면 동태평양, 표충수온은 어떻게 되니? 따뜻한 물이 무역풍이 약해졌으니까 안 가고 데려와. 표층의 온도가 높아지지. 엘니뇨 동태평양 부근의 적도 부근의 표면의 온도가 높아져. 뭐 때문에? 무역풍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 라니냐가 발생한 시기에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해수면의 기압은 평상시의 기압이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 기압 알아요. 그렇죠? 따뜻해져서 공기가 막 상승하게 되면 저기압인 거고 되게 차가워져서 공기가 하강하게 되면 고기압인 거야. 그런데 라니냐는 무역풍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강화되는 거야. 그러면 동태평양은 보낸 물을 보충하는 심해의 용승 때문에 온도가 평상시보다 그렇죠. 온도가 낮아져요. 더 차가워져. 그러면 상승 기류가 세지는 거야? 하강 기류가 세지는 거야? 차가운 공기는 올라가지 못해요. 더 내려와야 돼. 그러면 원래보다 더 고기압이 되는 거야. 그럼 기압이 원래보다 높아짐. 이유는 수온이 낮아지니까. 됐습니까? 기압은 높아지고요. 수온은 낮아지고요.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빈칸을 한번 채우면서 또 정리해 보도록